임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가장 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 이제 그런 말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60년을 다 살면 그다음부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그동안 우리가 초급 이제 온라인 통합 과정을 쭉 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식강 과정을 다 끝냈어요. 이제 지금 12지지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인사도 할 겸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 어려운 걸음 이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또 뭐 다음 또 우리 학회 또 특강 때 또 기회가 되면 또 오시고 안 그러면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온라인 통신 그 시스템을 익혔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안 오셔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본만 정확하게 지키면은 출발점은 엄청 수월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교를 배우는 거 우리는 술이라고 그래요. 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알겠지만 지금 기교를 배우는 거 우리가 술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진리를 배우는 거 우리 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진리 파트를 좀 가져가자 이거죠. 결국은 술은 저절로 얻어지는 겁니다. 이 학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난해한데 그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옛날 고서라든가 무슨 옛날 성인들이 남겨주신 말들도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자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태어났을 때 어떤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이거죠. 근데 그 기준이란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불합리성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성의 이 인권이 신장되고 안 되고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 전기가장은요,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훨씬 남자보다 높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성리학이 막 대두되면서 여성의 인권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그 맥락은 꾸준히 이어져가지고 가장 여성 인권으로서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이 이제 신사임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사임당과 30년 차이로 나는 이제 같은 고향 출신들이에요. 그 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옆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허난설한 씨가. 이분은 이제 좀 우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는 상당히 추앙받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 인권들이 많이 되다가 일제시대를 거쳐주면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일제시대 때가 여성들이 가장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격변기 6.25를 거치면서 이제 여성 인권들이 많이 상승돼갔다. 요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옛날 고서, 온고의 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온고, 옛 것을 배운 다음에 온고의 지신이라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고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이 신을 안다는 거, 새로운 것을 안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라. 그거의 기준점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가장 근접한 것이 명리입니다. 명리는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 기준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은 보통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 계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썸머리를 할 겁니다. 계절의 의미를 썸머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의 의미에서 도출되는 십간이라는 어떠한 십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다듬어 보고, 세 번째에서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요걸 내가 이제 우리 초급반 강의 때 막 해주려다가 한꺼번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요 부분이 이제 기존에 이제 명리를 좀 접했던 분들이나, 명리를 아예 안 접했던 분들한테는 되게 쉬운데, 기존에 명리를 조금이라도 접했던 분들한테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임상으로 다 확인된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이제 12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절대로 이 명리 공부는 간단해요. 숲을 먼저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나무를 하나씩 살펴본다는 개념이죠. 서울 구경할 때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남산입니다. 남산 가서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명동을 가든 태계로를 가든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명동만 가면은 서울에 명동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12지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방법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이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려고 그래. 우리 처음에 책 사면은 앞에서 한 10장 정도 시커매져. 다 시커매지잖아요. 왜? 계속 보는데 끝까지 읽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차를 외우는 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해요. 목차를 다 봐야 돼. 그리고 대충 한번 쫙 본 사람들이 어디가 중요한지 안듯이, 이제 지금 명리 공부 처음에 이제 매년 연말만 되면, 연말에서 연초만 되면 다 명리 공부하고 싶어. 왜? 그때 기운이 해자축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그러다 봄 넘어가면 다 때려치웁니다. 왜? 그러면 앞부분만 계속 시커매집니다. 숲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세세하게 다 알고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점점 시간이라는 건 참 고마운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이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맞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이게 이제 자연의 가장 큰 이치죠. 어저께 이제 했지만은, 우리 이제 이 서양에서는 이 진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동양 사상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 명리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과 동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양에서는 저걸 진리로 부르고 동양에서는 명리로 불렀다는 거죠. 결국은 똑같이 뭘 얘기하냐면, 이 옛날에 모든 것은 이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인간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늘의 별이었다는 거.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찾았다. 지금도 이 항해사들은 별의 움직임을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별의 움직임을.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인문학 쪽으로 이렇게 이제 발현되는 겁니다. 왜 이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시족사회였잖아요. 시족사회에 이제 부족이 점점점 합쳐지는 부족 국가, 이 국가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인문학 비용이 많은 거죠. 왜 인문학을 하냐면, 국가가 되니까 이거 통치 수단으로 써야 돼요. 즉,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거든. 그 한 국가가, 즉, 하늘의 명을 받고 태어났다는 정당성을 부여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디 통치를 하기 위해서 뭔가 통치적 개념을 잡기 위해서 뭔가 기준을 정한 거지, 기준. 근데 이 기준이 과연 이 하늘의 뜻을 받아서 세운 기준이 아니면 이 국가를 지배한 지배계층에서 만들어진 기준이냐, 이것이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일 때는 그냥 시족과 이 부족이라는 할 때 이 삶의 문제에서 이제 이거를 국가가 되니까 이걸 어떠한 이 계층 분화가 형성되는 거죠. 계층 분화. 요것이 지금도 요것이 가장 잘 지켜지는 나라가 이 서아시아 쪽. 우리 중동 국가와 가장 이거를 확연하게 지금 나누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딱 12지파로 정확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에서 12지파 해가지고 아무나 정치를 못합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못하고 아무나 상업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파마다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거 가장 이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작금의 기독교 사상을 전부 다 부정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신약을.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해외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는 지금 그런 학문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히말라야 문화권에서 모든 문화가 시작되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그걸 이제 배달 황국이라 부르고 당군 조선이라고 부르지만, 그것들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정확히 나가서 지금 우리 동양 3국은 전부 12지지를 논하고 있고, 서양은 이스라엘 쪽 그쪽 밀면서 12지파로 해서 명확하게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터키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거죠. 그런 뭐 역사적 사실이 좀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왜 BC 0년에 12월 25일 날 그 생일 날짜를 정했는지, 거기에 왜 동방박사를 꼭 넣어야 냈는지, 이것도 다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고 34세 예수를 왜 죽였어야 되는지. 그래. 34세, 33, 내가 다 한 번씩 지장간 써보라고 그랬죠. 지장간 개수가 몇 개입니까? 33개예요. 우리 우리 1919년에 우리 독립선언문 낭독한 분이 33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신과 타종소리 몇 번 치는지 아시죠? 33번 칩니다. 33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시간이 33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죠. 부활이 강조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도 그렇고 모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명리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 윤회라고 하는 거죠. 부활과 윤회가 똑같은 거죠. 윤회의 기준점은, 이 부활은 명리적으로 우리는 을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을목. 윤회의 출발점은 신금이라는 거죠. 결국은 명리적으로 신금이 을목되고 을목이 신금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생장 과정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 성장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와 명리에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은 비슷해. 서양 사상에서는 이 진리는 뭐냐면 이 절대성을 띄워야 돼요. 이 진리는. 두 번째는 뭐야? 보편 타당성,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불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변성. 이것이 서양에서 쭉 말했던 이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수학, 이 모든 학문의 기본 출발은 수학이었어요. 수학에서 전부 이제 다 파생되고 나오는데, 수학에서 이 불변성을 가감하게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이 진리 사상이 이제 요 불변성이, 여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양이 이제 진리적 개념이 많이 개선해서 이제 실용주의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이미 우리 동양에서는요, 이걸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동양에서는 이 절대성, 동양에서는 이 자연적이라는 것을 이거 당위성이라고 설명을 해봤어요. 당위성. 두 번째, 이 동양에서는 이 보편성이 아니다. 보편성은 상대성이라는 거죠. 상대성이라서 여기에 음양이 나오는 거예요. 음양론이. 자, 그 세 번째에서는, 여기는 동양에서는 인위성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동양의 사상은요, 자연이 아무리 결국은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발현되고 인간의 생각 차이라는 거죠. 여기에 서양은 여기까지 하면 무조건 신적 존재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동양에서는 그게 아니라 동양은 모든 것은 사람 중심이다 이거죠. 즉, 동양 사상은 이 신이 곧 인이다 이거죠. 이 신이 천인이니까 천인 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다른 말로 하면 소우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것들을 이제 의학 개념으로 많이 발전시킨 거죠. 거기에 다 주체적인 이 명리, 동양 사상이 갖고 있는 명리가 이러한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3인에. 이런 것들이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9세기부터 서양의 급격한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서양의 문화혁명의 근본은 이 동양 사상이 유입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개발되고 주역이라는 학문을 서양에서 연구하면서
이런 상대적 개념들, 즉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상대적 개념, 즉 쉽게 말하면 손뼉의 용도를 확인해서 부딪혀봐야 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거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인터넷 가면 워낙 큰 방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나면 공부해 보시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동양사상의 주축을 이루는 명리적 개념을 우리는 좀 알고 가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명리학을 공부해야 될 가장 큰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명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절하겠습니까? 명리는 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나. 처음엔 나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나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살면서 우리는 남으로 살아. 처음에는 무슨 씨로 살다가 결혼하고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다가, 그러다가 애들 다 떠나보냈는데 드디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명리 공부를 하면은 이러한 관계론이 참 이제 허무하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결국 본질은 내가 결국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구나. 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찾고 싶은 것이 이제 명리학을 하게 된 가장 근본인데, 지금 자꾸의 명리는 이제 이 사주학으로 많이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사주학이다 보니까 이게 천기누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점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이 전법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 버리니까 많이 격화되어 있죠. 원래 명리는 그게 아니라 이건 이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학문인데 불구하고 지금은 전부 이렇게 전법이라도 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문이 대세이다 보니까 조금 공부를 깊게 하면 할수록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거 막 이연령 비연령 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외워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구가 4천만이고 지금 5천만이라고 쳤을 때 실제로 5천만의 삶을 다 똑같이 이거에 맞춰서 늘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것만 외우고 막 그랬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다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이거 조금 안 맞으면 그건 난 모르지. 이건 갑자기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 귀신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그 뭐라 그래 요즘에 이 사주학계에는 지금 이 학자 개념이 있지만 신점들이 이제 사주를 배워가지고 이제 써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신점이라는. 요즘 지금 대세가 신점이 대세야. 사주를 보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무당들 찾아가서 사주 보는 게 더 잘 맞다는 거야. 실제로 저는 이제 여러 이제 무속인들과 이제 박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저녁에 만나갖고요 명리 공부해요. 연구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저히 답이 없다고 그래서 당신네들 모시는 신들이 그런 거 얘기 안 해주냐고. 우리 신점 보러 가게 되면요 사주팔자 물어보면 나오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세요. 여기가 아닌갑다 하고 오세요. 그냥. 물론 이제 신이라는 개념도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은 그 기준점을 딱 세우면은 저 사람이 왜 그런지를 알다는 거지. 신이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 이제 저 시간에 이제 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계절의 의미라는 것은 이 계절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계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아마 포인트를 잡아보자. 계절의 의미. 왜, 요 계자가 이게
이게 마디절자를 쓰고 이게 이을계자를 쓰는 겁니다. 계절이. 예? 뭐 다른 계도 쓰는 게 있지만 중요한 건 계절의 의미는 결국은 순환이라는 거죠. 순환. 순환하고 있다. 즉 끊임없이 이 물체의 형태가 변화하더라. 이거죠. 우리 요거는 이제 사주 명리용어로 이제 물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에 끊임없이. 그러면 이 끊임없이 물체 형태를 변화시키는 그 근본이 뭐냐 이거죠. 이 근본을 하늘과 땅에서 찾은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 근본을 찾아서 이것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뭘로? 이 만물로 이렇게 서로 표현돼 가지고 이거를 기호화시킨 겁니다. 기호화시키고 문자화 시켜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제 전수된 겁니다. 이 학문을 우리는 필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늘을 갖다가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고 땅을 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야, 이 사람 신기가 있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늘의 영감이 좀 좋다는 거고, 어느 사람은 정기가 있다. 그러면 땅의 영감이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만물, 사람은 결국은 하늘과 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물은 항상 어떠해요? 혼돈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혼돈. 즉, 불완전하다야. 우리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해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돼요. 하늘을 포기하든지 땅을 포기하든지. 그럼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계절의 의미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한 수백 번 들어야 돼요. 수백 번 계속적으로 되뇌어야 됩니다. 이 사주 특히 명리학 공부는요, 이 반복 학습만이 최고입니다. 이 A4 용지 놓고 뭐 써봐라 그러면 한 10장 정도는 써야 돼요. 내 생각을. 그래서 그걸로 자꾸 써야 돼요. 이게 틀리든 맞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꾸 중요한 문제, 첫 번째가 반복 학습입니다. 두 번째가 반드시 뭘 거쳐요? 시행착오를 거쳐야 돼요. 시행착오. 그래야지만이 완벽하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뭘 반복하고 시행착오 해야 되냐? 가장 기본이 되는 계절을 계속적으로 되뇌어야 돼요. 그거를 그냥, 왜? 내가 생각하는 계절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계절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계절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 유일하게 인간만이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의식 세계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는 뭐냐? 바로 의식 세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뭐야? 인간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인간은 허상이에요. 인간 자체는 허상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급 우울해져요. 결국 난 죽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 왜 사는지 아시죠?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가장 자연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유를 뭘로 정의할 거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왜? 뭔가 있겠지 하고. 어? 살다 보면 뭔가 있겠지 하는 뭘로 살아? 그러면 희망 건물로 사는 겁니다. 어디쯤 가면 뭔가 있겠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단상을 올려주는데, 저는 노력이란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옛날 고서에도 노력하면 된다 그러는데, 또 노력 대신 저는 이제 시도라는 말 많이 해요. 내가 말하는 시도는 때를 알아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노력의 크기가 과연 얼만큼 노력해야 노력했다는 거야. 진짜 나는 노력하면 다 됩니다. 그래, 알아. 근데 노력을 얼만큼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 노력하면 다 돼요. 근데 그 노력이 법으로 정해달라, 이거. 어른 정가상은 1단계 노력.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때를 아는 이게 나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때만 알면 돼요. 노력의 인자를 이미 갖고 다 태어납니다. 결국 우리 그 때를 알아서 사람은 다 노력하고 살아요. 그 증거를 대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날 만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노력의 증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게 결국은 노력의 증거가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의 의미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름과 겨울입니다. 여름과 겨울. 여름은 배우면 뭐야? 만나다에 만나다. 누가?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겨울은 뭡니까? 숨다입니다. 숨다. 또는 헤어지다. 헤어지다. 이거는 만나다. 어떻게 해, 이거는? 드러나다. 다른 말로 하면 엮이다. 엮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엮이다. 이거 쌍기역이죠? 네. 이건 뭐죠? 도망가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걸 유치했어요. 사람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엮이는 겁니다. 여름 되면 드디어 뭘 인식하냐? 이 딴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관적으로 바라봐. 여름이라는 계절은 결국은 이 비교가 된다. 비교. 겨울은 비교할 대상이 없어. 근데 여름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여름의 특징이. 그럼 이건 나중에 비교할 결국은 없어지죠. 그래서 가주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찬가지. 우리 여름은 이 허상이야, 허상. 그냥. 여러분. 그럼 요거는, 이 겨울은 뭐죠? 본성이 되는 겁니다. 본성. 겨울은 항상 본성이 되는 겁니다. 여름의 삶은 허상이지만 우리 겨울의 삶은 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본성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이 본성을 저버리지 못해요. 심지어 여러 사람을 준 살인자들도 난 실제 이제 그 사람들을 상담해 봤는데 열심히 교도소에 돈을 벌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자식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보태주려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한테 끔찍해.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수라는 본성이 갖고 있는. 우리 몸의 70%가 전부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70% 30%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수고 30%는 이제 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는 과정에 이 봄은 뭐고 가을은 뭐냐 이거죠. 그럼 봄이라는 건 봄과 가을은 뭐냐면 뭐겠습니까? 겨울에서 여름을 가는 것은 만나러 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봄은 만나러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 만나러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을은 뭐죠? 도망가는 과정, 헤어지는 과정입니다. 헤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봄, 가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봄 그러면 만나러 가는 과정이고, 가을 그러면 뭐야? 헤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을 우리가 쓸쓸하다고 하고, 봄을 화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을은 누구의 계절입니까? 가을은? 남자의 계절. 봄은 여성의 계절이죠. 우리도 여기도 남성이라고 하자. 우리 뭐 너무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고 겨울은 봄은 여성의 계절이에요. 여성. 그러면 결국은 봄은 뭐죠? 여성이니까 음이에요. 봄을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을은 뭐죠? 양이 되는 거야, 양. 그럼 우리가 배운 거는 아닌데 선생님 목화는 양이고 금수는 음인데 이렇게 또 이제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은 어디에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이 생각하는 거 가치가 음양이 되는 거예요. 의식 세계가. 그러니까 음과 양은 절대로 100%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그 안에는 항상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건 남녀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은 여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남성적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여성의 가장 그 특징은 뭐 여성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의탁하고 싶은 겁니다. 또 의존하고 싶은 거고. 의존이고. 그럼 남자는 뭡니까? 통제하고 싶은 거고 또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가을은 뭐 요거를 이제 살기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 생기라고 하는데 이 생기 결국은 이 살기가 훨씬 좋은 개념이에요. 생기보다. 생기는요 의탁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견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나부터 살고 봐야. 그러니까 이건 가장 나라는 관념이 가장 많은 게 봄이에요. 나부터 살고 봐.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봄이라는 겁니다. 봄은 드디어 인간들이 살기 위해서 드디어 남을 이렇게 만나러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의탁과 의존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고. 가을은 뭡니까? 통제와 보호, 살기라는 것은 이게 죽일 살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숙성할 살자이거든요. 내가 익어간다 개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살기는 보호하고 통제하고 절제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왜? 여기서 새롭게 다시 순환하고 윤회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계절이 알려주는 포인트라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요거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계층별이 분리되어가지고 각각의 계층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거기에 맞는 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맨날 하늘만 보고 땅만 보던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호화 시킨 거죠. 이게 이제 계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잠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